계속 이어서 하면요. 아까 ARP 기억나시죠? ARP랑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RARP. 요게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애다라는 거. 지금 RIP하고 BGP하고 EGP는요. 다 라우팅 프로토콜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AS가 있어요. AS는 뭐냐면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잡을 때 그러니까 숭실대면 숭실대 안에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대면 서울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AS라고 불러요. 그 지역 그 네트워크를. 그래서 요 안에서 당연히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RIP하고 OSPF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요 경계선상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BGP라고 불러요. BGP. 그리고 인터 AS 사이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IDRP라고 불러요. 아니면 EGP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뭐다?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냐? 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그 라우터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라우터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라우팅 정보를 옆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낼 거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낼 거냐? 라우팅 정보를 왜 보내냐면 패킷이 제대로 가야 되니까, 패킷 최저 경로로 가야 되니까 라우팅 테이블이 업데이트 돼야 되거든요. 라우팅 테이블이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최저 경로를 알려주는 테이블이거든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TCP 있고, 그 다음 UDP 있고, TCP하고 UDP는 너무나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나올 때는 TCP가 신뢰적이다, UDP가 비신뢰적이다, 연결형이다, 비연결형이다. 어렵게 나올 때는 TCP 안에 있는 그 헤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송시축이냐, 수시축이냐, 시퀀스 넘버나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물어보고 있는 거죠. UDP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숙지하셔야 되고, RTP가 있어요. RTP. 얘는 실시간이 포인트고요. 비디오, 오디오, 멀티미디어.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를 전송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이 뭐다? RTP다. 됐나요? RTP. 이거 기억하세요. RTP. 그 다음에 넷바이오스 기억나시죠? 아까 넷바이오스 기억나시죠? 요거 넷바이오스 중에 아까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 내가 원격에서 프린터나 파일을 보려고 할 때, 폴더나 그런 걸 보려고 할 때 보여주고 있는 그 프로토콜, 이 넷바이오스. RPC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격에서 어떤 것들을 실행하려고 할 때, 리모트 프로시저 콜, RPC. 윈속은 뭐냐면, 윈속할 때 보면 소켓은 뭐냐면 TCP/IP 통신할 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윈속 하면 소켓은 TCP/IP 통신에 필요한 놈. 우리 받아들이시면 되고, 윈속. 여기 뭐다? 세션 계층. 기억나시죠? 요거랑 같이 매칭시켜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표현 계층 보시면요.
표현 계층 보시면 이런 것들, 그 XDR이 뭐냐면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 XDR. SSL은 뭐냐면 요거는 그거예요. HTTPS에 사용되는 놈. SSL이 뭐로 바뀌었냐면 TLS로 바뀌었어요.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TLS로 바뀌었고, MPEG 동영상. MPEG 동영상. 자, 다 뭐다? 표현 계층. 그 다음에 ASCII 코드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문자를 전송할 때 어떤 특정 포맷이 있어야지 서로 약속이 돼야지 그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ASCII 코드. MPEG, ASCII 코드. 다 어디다? 표현 계층이다. 아까 표현 계층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암호화를 하거나 아니면 압축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맷인 거죠. SSL이 암호화 같은 것들이죠. 자, 응용 계층 보시면요. 레이어 7이죠. HTTP죠. 얘는 80포트. 자, SMTP 기억나시죠? SMTP 팝3 IMAP 기억나시죠? 그거 이제 기억나셔야 돼요. 이메일 25포트. 자, SNMP 기억나시죠? 네트워크 장비 모니터링하고 설정하기 위한 프로토콜. SNMP. 그 다음에 FTP. 파일 전송하는 거. 얘는 20번, 21번 포트. 아까 SFTP는 22번 포트도 사용한다고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텔넷. 원격지에 접속해가지고 내가 뭔가 실행하는 명령어 창인 거죠. 텔넷. 요게 SSH로 바뀌고 있죠. 이렇게. 암호화된 거. 텔넷은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집어넣으면 바로 탈취 도청되기 때문에 그거를 암호화 집어넣은 게 SSH인 거고, IMAP 기억나시죠? IMAP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IRC는 지금은 없는데요. 그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그 MSN 사용해 보셨어요? MSN 채팅 채팅 서버 이렇게 있어가지고 IRC가 중계 서버인 거예요. 이렇게 그 채팅하기 위한 중계 서버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네이트온이나 그런 것도 다 중계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채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IRC 옛날에 많이 썼던 거.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이 다 대체돼가지고 지금 사실 그 PC에서는 이제 채팅을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IRC. 인터넷 릴레이 채팅할 때 그 채팅. 그 다음에 SIP. SIP는요, 요거는 그 말뜻이 보면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이에요. 요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VoIP 같은 전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찾고 연결 개시 같은 것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해주는 프로토콜이 누구냐면 SIP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세션 이니시에이션, 세션 초기화 프로토콜. 이게 SIP. 자, 그리고 이제 팝3 기억나시죠? 팝3는 아까 이메일 봤던 거고, SSH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텔넷의 보안 버전.
텔넷 보안 버전. 근데 이제 SSH는 뜬금없이 어떻게 나왔냐면 SSH가 이제 프로토콜 스택이 있거든요. 그 스택을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SSH 프로토콜 스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려웠죠. 이런 게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맞히면 정말 합격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 틀리니까. 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문제를 잘 읽으면 모르는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당하지 않으려면 많은 모의고사와 많은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처럼 이렇게 많이 시험도 많이 봐보고 이렇게 당하지 않게끔. 그런 담력 훈련, 우리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담력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을 해야 돼요. 긴장하지 않고 그런 것들, 담력 훈련. 그 다음에 UUCP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격 명령 실행이나 파일 전송 같은 것들을 할 때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닉스 투 유닉스 카피 같은 것들이에요.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것들. DNS 기억나시죠? 아까 DNS 네이버.com만 있으면 우리가 접속이 안 되고 그거를 IP로 변환해서 그 IP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아까 설명드렸고 이게 다 뭐다? 응용계층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트워크 관리인데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이제 프로토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초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거예요. 요거 기억나시죠? DNS.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네이버.com만 있으면 네이버에 접속할 수 없다. DNS 서버가 IP 주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근데 DNS의 반대는 뭘까요? 인버스 DNS가 있어요. 인버스 DNS가 있어요. 아까 ARP의 반대가 RARP였잖아요. DNS의 반대는 인버스 DNS예요. 얘는 IP를 주면 도메인 네임을 줘요. 이게 언제 쓰이는지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DNS의 반대는 인버스 DNS라는 놈이 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DNS가 다시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거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이 주어지면 IP로 해석해주는 서비스인 게 DNS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DNS가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한 가지 뜻은 이런 식으로 계층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www.대방.co.kr 하면은 계층으로 어떤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DN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IP 주소를 주는 놈을 DNS 서비스라고 불러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요, 요거를 물어봐요. DNS가 뭔지.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이제 제 개인적인 그 대학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를 보면 답을 두 개로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면 이제 두 개가 나오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사실 난 이걸 물어봤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주면은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것들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런 모델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물어보고 서버는 대답하는 형태이니까 그런 서버 모델인 거고, 그 다음에 DHCP인 건데요. DHCP는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정리된 거 보면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스타벅스에 가면 IP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P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설정하는 건 IP를 원래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려면 IP 주소가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설정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스타벅스에 가게 되면 IP를 수동으로 설정하지 않잖아요.
자동으로 내려봤잖아요. 맞나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이 뭐냐면 DHCP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요. DHCP가 뭐 하는 거냐? 얘는 IP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놈이다. DHCP다. 그래서 구성 관리를 단순화시켜주고 동적으로 할당받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와이파이에 접속했을 때 어떻게 IP 주소를 얻느냐 하면 이렇게 얻는 거다. DHCP를 이용해서 얻는 거다. 이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집에 무선 공유기 갖고 계시죠? 그 공유기에서도 당연히 DHCP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 191.168 그런 것들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DHCP다. 그 다음에 SNMP.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트워크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환경 설정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매니저와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네트워크 장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트워크 장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매니저는 여기 있는 거고요. 매니저는 여기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 에이전트가 깔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NMP를 위한 SNMP 매니저, SNMP 에이전트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으면 매니저가 이렇게 왔다. 일대다로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일대다로. 일대다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MIB가 있어요. MIB. 맨 인 더 블랙이 아니고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려면 변수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변수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MIB라고 불러요. 그래서 MIB 1번, MIB 2번, MIB 3번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수 값을 통해 가지고 MIB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원하는 걸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MIB 값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여력이 되면 포트 번호까지, 그래서 매니저는 161번, 에이전트는 162번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시험 문제라도 하나를 다른 사람이 공부 안 했는데 맞출 수 있으면 이제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겉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회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중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텔넷. 자, 텔넷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명령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인데 중요 정보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시킨 SSH, Secure Shell을 사용한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요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 SSH의 프로토콜 스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스택이 뭐냐면 어떤 계층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SSH 프로토콜 스택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 뜬금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SSH까지만 공부하거든요. Secure Shell이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공부하거든요. 누가 이거까지 공부하겠어요? 맞나요? 허를 찌르는 거죠. 이게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들이 나와요. 이 기술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패턴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이런 허를 찌르는 문제들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스택에는 뭐가 있냐면 IP TCP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은 필요 없는 거고요. 알고 있는 것들은 필요 없는 거고. 자, SSH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있고, SSH의 커넥션 프로토콜이 있고, SSH의 유저 어센티케이션 프로토콜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나왔던 문제들은 다시 나올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무조건 다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출 문제가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신 동향만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근 3, 4년.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거는 그렇게 딱히 시간 남으면 보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FTP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FTP 같은 경우에는 20번, 21번 포트 사용한다. 그리고 TFTP, 트리비얼, 얘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 없다. 인증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얘 같은 경우에 언제 사용하냐면 원격 시스템으로 부팅 코드 같은 간단한 코드 같은 것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SMTP는 이메일을 위한 건데 SMTP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라 SMTP, POP3, IMAP을 통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림을 통해서 통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도구 같은 것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핑 기억나시죠? 핑 있는데 사실 이제 핑으로는 핑을 이제 상대방이 막아놓으니까 핑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막아놓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막아놓겠죠. 왜냐면 의미 없는 서비스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걸 남한테 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핑 명령 같은 경우에는 뭐 리퀘스트 타임아웃이나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주는데요. 이런 메시지는 ICMP 메시지, 아까 ICMP 프로토콜 있잖아요. 그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게 있고요. 핑으로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면요. 두 가지 공격이 가능해요. 하나는 핑 플로딩. 요건 패키지 많이 필요해요. 핑 플로딩은 뭐냐면 어차피 리플라이를 받으니까 핑을 엄청나게 많이 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 처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핑 플로딩. 두 번째 공격은요. 핑 오브 데스라는 공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죽음의 핑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핑을 보낼 때 메시지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65,535인가? 그런 것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65,000이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패킷은 1500바이트 단위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핑이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핑이 이렇게 여러 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핑 플로딩처럼 쪼개져서 가니까 상대방은 엄청나게 많은 핑을, 수백 개의 핑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5,000을 1500으로 쪼개면은 수백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핑 오브 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트워크 프로토콜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물려서, 그러니까 걔네 허점이라든지 그런 거랑 맞물려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관련된 어떤 그 공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놈이 있는데요. 관리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트레이스 라우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지문에 맞나 틀리냐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트레이스 라우트는 뭐냐면 중간에 거치는 경로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트레이스 라우트를 딱 치면 어디에서 끊기는지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A에서 B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굉장히 많은 걸 거치잖아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근데 트레이스 라우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가 끊겼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끊겼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되니까. 트레이스 라우트. 중간에 거치는 것들을 체크해 준다. 트레이스 라우트. 그 다음에 네스텟 기억나시죠? 네스텟 아까 자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스텟 기억나시죠? 네스텟. 아까
TCP인지 UDP인지 소스 IP,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 연결 상태를 나타내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스텟을 딱 치면은 내가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웜이나 다른 애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는 아주 중요한 툴인 거예요. 그런 걸 물어봐. 그런 걸. 네스텟. 사용할 포트 확인. 사용 포트 확인.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스태블리시도 있고 클로즈도 있고 타임 웨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TCP 덤프. 이거는 정말 유용한 툴인데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정말 유용한 툴이야. 이게 TCP 덤프가 뭐냐면 패킷을 캡처하는 툴이에요. 패킷을 캡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패킷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패킷을 캡처할 수 있으면 캡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패킷을 그대로 다 들여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해주는 툴이 TCP 덤프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까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용 방법을 이렇게 써놓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ETC0가 뭐냐면 ETH0가 뭐냐면 인터페이스 카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에서 포트 80번이고 소스가 192.168.101.2를 캡처해줘 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좋은 쪽에 쓰면 좋게 되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해킹 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TCP 덤프를 떠가지고 중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캡처할 수 있잖아요. 다 양날의 검인 거예요. TCP 덤프라는 놈이 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패킷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놈이다. 라는 거. TCP 덤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오늘 배운 명령어들이 되게 많은데 외우기 귀찮으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머리 아플 때, 공부하다 머리 아플 때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우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라우트라는 명령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IP 라우팅 테이블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에서 B는 패킷이 어디로 가야 되고 뭐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수정할 수도 있고 라우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리고 NS 룩업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면 IP 주소를 알려주거나 그 반대 IP를 주면 호스트 이름을 알려주는 NS 룩업인 거죠.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는 정보. NS 룩업.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지식 중에 시험에 나왔던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정리를 몇 개 했는데 DMZ 같은 것들 혹시 DMZ 같은 개념 아시나요? 군대 용어이긴 한데 그 아시죠? 그 DMZ 그것도 이제 네트워크에도 DMZ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른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 망분리라는 게 있어요. 망분리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기 이전에 옛날에 그 정부 쪽에서는 핫 이슈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 사용할 때 보면 그러니까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하자는 개념인 거예요. 망분리라는 개념은. 근데 이제 사기업에서는 사실 다 뭉뚱그려 있어가지고 다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메일도 그렇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개념으로 출발해가지고 시험 문제도 실제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온 개념인 거예요. 실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물리적 망분리가 있고 논리적 망분리가 있어요. 이제 물리적 망분리는 정말 간단해요. PC를 2개 사용하거나 스위치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카드를 2개 사용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겠죠. 당연히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는데 논리적 맞물리는 뭐냐면 VDI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OS 커널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어가 뜬금없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OS 커널 분리 같은 경우에 뭐냐면 운영체제를 두 개 사용하는 거예요. A 따로 B 따로. 가상화 통해서 A 따로 B 따로. 가상화 해가지고 한번 운영체제 두 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케이. VDI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 쪽에는 컴퓨팅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원격의 자원들이 있고 내가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만 있어가지고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사용하는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을 묻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고. 자, VDI 먼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DI는 약자가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이고 원격에 붙어가지고 하는 건데요. 다 좋은데 좋잖아요. 나는 그냥 간편하게 나는 이거를 이제 씬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씬 클라이언트가 뭐냐면 클라이언트를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이고 서버를 빵빵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타임.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OS 커널 분리인데, 커널 분리를 갖고 있으면 나만 고장 나는 거, 나만 고장 나는 거.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두고서 작업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OS 커널 분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화를 시켜가지고 운영체제를 두 개 이상 까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A는 뭐 공공이고 A는 사적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OS 커널 분리 방식인데, 문제는 얘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장점은 뭐냐면 VDI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장애인데,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OS가 두 개니까 업데이트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MZ에 대한 얘기인데요. DMZ가 이제 왜 필요하냐는 건데, DMZ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방화벽은 나중에 배울 테니까 그 방화벽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일단 개념만 먼저 차용을 하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외부 방화벽이 있고 내부 방화벽이 있고, 그리고 내부 이제 외부인 거죠. 이렇게 외부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DMZ는 뜬금없이 여기에 있죠.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면, 내부 서버에는 절대 아무도 접근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부에는 이제 개별 파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웹서버는 누구에게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있어버리면 뚫리죠. 그러니까 DMZ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FTP 같은 것들 공개해도 되는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외부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DMZ가 있는 거죠. 요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 기초적인 내용들, 기초적인 단어들, 기초적인 네트워크 지식들, 그리고 포트하고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기초 내용인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다른, 아까 우리가 짧게 끝내고 많은 내용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공격들이 있고 어떻게 막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방화벽, IPS, IDS 뭐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